일단 반갑습니다. 이제 2021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좀 기본 정보를 보면 아마 뭐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서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7문제를 5시간 동안 푸는 대회였어요. 그리고 문제는 난이도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난이도 순으로 배치를 했고, 또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됐어요. 잠시만요. 네, 그 말인 즉슨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케이스가 뭐 한 30개 중에 하나 빼고 다 맞았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문제를 틀린 거고. 근데 문제에 따라서 정확성과 효율성으로 나누어진 문제도 있거든요. 그거는 마치 서로 다른 부분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확성 셋에 있는 모든 택에 맞으면 그것도 점수를 조금 주고 효율성 다 맞으면 점수 주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풀 피드백 환경이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채점 결과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안 그런 코딩 테스트도 일부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어디냐 그 라인인가 라인 NHN인가에서도 그 구름 써가지고 한 데에서는 제, 예제 있고 제출은 해볼 수 있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출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푼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쪽 카카오에서는 풀 피드백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응시자 입장에서 좀 너그러운 편이었다. 그리고 문제별 배점이 다 달랐어요. 다르고 점수와 커트라인을 공개를 하질 않았는데 대충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5문제 2.5라는 거는 세 문제 맞추고 하나는 정확성만 맞춘 거죠. 대충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C++, 자바스크립트, 코틀린, 파이썬, 스위프트 지원을 했고 저는 이 지금 해설 안에서는 C++, 자바, 파이썬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딴 거는 제가 좀 안 익숙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막 저거까지 이렇게 모든 문제를 6번씩 푸는 건 조금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서 뭐 독특한 건 C샵이 없더라고요. C샵으로 치는 분들도 좀 있던데 뭐 아무튼 그랬고 일단 이 7문제를 보면 이 예상 난이도는 제가 그냥 그 Shift PSH님이 만드신 솔브데이시라는 사이트에서 좀 적당히 비슷한 문제 티어 보고 참고해서 붙인 난이도고 제가 이모 붙인 거라면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정답률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와 이거 정답률 되게 좀 참혹하지 않나요 이거? 특히 5번, 6번, 7번에서 거의 막 전멸 수준이고 저는 근데 이게 나중에 설명에서도 말을 하겠지만 저는 사실 6번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뒤쪽에 돼 있어서 그렇지 앞쪽에 있었으면 충분히 시도해서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 6번까지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1%가 안 되는 거는 좀 굉장히 정답률이 낮고 그래서 보면서 이제 알고리즘 강의 잘 팔리겠네라고 생각을 했죠. 이 분류를 보면 뭐 다행히 막 크게 안 익숙한 건 없는데 제일 좀 신기했던 건 이 친구 3DP가 좀 뜬금없이 나왔어요. 이제 딴 거는 뭐 어찌 됐던 간에 학부 그냥 그 기초 알고리즘 과목에서 다룰 만한 내용들인데 얘는 사실 잘 안 하잖아요. 3DP는. 근데 7번에서 좀 갑자기 나와서 뭐 이런 것도 나오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아무튼 제 생각에 한 뭐 1번, 2번, 3번 효율성 긁고 4번 맞추거나 6번 맞추거나 정도만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바로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1번 문제 아이디 추천 이거는 뭐 굉장히 쉬웠죠. 그냥 진짜 그냥 몸풀기용 구현 문제라고 그 공식 해설에도 써져 있던데 진짜 그냥 각 단계를 차분하게 구현을 하면 돼요. 이거를 ON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는데 길이가 최대 1000이어가지고 n제곱 짜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게 다른 분들 짠 코드를 보면 정규 표현식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정규 표현식 쓰는 거를 좀 비추천해요. 왜 비추천하냐면 시간 복잡도 가늠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막 뭐 별 A, 별 B 말수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올 때 이게
패턴 매칭이 시간 복잡도 얼마인지를 잘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길이가 1000 정도면 뭐 정규 편식이 아무리 안 좋아봤자 막 제곱보다 더 커질 것 같진 않으니까 막 1000 이하 정도면 그냥 뭐 그럭저럭 써도 상관없는데 막 길이가 10,000, 10만 이래버리면 정규 편식 안 쓰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잘 쓰면 효과적인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규 편식을 잘 안 써요. 제가 안 익숙한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뭐 이 문제 자체는 그냥 빵으로 천천히 구현을 하면 되는데 좀 문제를 보다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가 뭐냐면 그 두 번째 단계 있잖아요. 그 이 영어 소문자랑 숫자랑 뭐 점, 언더바, 뭐저기 이것들만 뱉어놓고 나머지를 날려야 되는 처리가 중간에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문자열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배열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없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보면 되냐면 지금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홀수를 다 지우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홀수를 지어서 2862로 만들고 싶은데 이럴 때 각 홀수마다 전부 이레이즈 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죠. 지금 보면 여기서 1을 이레이즈 했고 그 다음에 3 이레이즈 했고 5 이레이즈 해서 2861을 남기면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매번 이레이즈가 5n이기 때문에 최대 5n 제곱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n제곱으로 구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살리고 싶은 원소를 가져와서 새 배열에 옮겨 담은 다음에 이거 하나 빠져야 되는데 이거는 무시해주세요. 펜으로 지워야 이거는 제가 잘못 쓴 거고 이렇게 살려야 되는 애들을 가지고 새 배열을 만들어주는 이 방식으로 구현하면 배열에서 특정 조건 만족하는 원소의 제곱을 ON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파이썬의 erase, 뭐 파이썬이나 CPP에 뭐 erase 같은 걸 쓰면 그냥 별 생각 없이 erase 같은 걸 쓰면 ON 제곱으로 구현이 되는데 이렇게 새 배열을 만든다는 관점에서는 ON에 구현이 가능하고 지금은 n이 1000이라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나중엔 이 기법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려요. 다음으로 코드를 보면 뭐 코드는 뭐 크게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다 이렇게 서로 다른 변수에 넣어서 구현을 했고 뭐 진짜 이건 그냥 구현을 하면 돼요. 지금은 제가 대회가 아니라 코딩 테스트 당시에 풀고 한 번 이렇게 좀 개선을 한 거지. 저도 맨 처음에 코드가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아이디별로 나누는 건 괜찮긴 한데 아무튼 뭐 꼭 이렇게 예쁘게 안 짜더라도 어떻게든 뭐 구현만 하면 됐다. 그리고 뭐 이미 아시겠지만 C++ 스트링의 경우에는 이렇게 는을 하면 딥 카피가 발생해서 id 5를 바꾼다고 앞에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바도 거의 뭐 사실상 C++ 코드랑 흡사하죠. 이게 사실 그 C++ 자바가 서로 좀 변환이 잘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크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파이썬은 확실히 문자열 처리는 파이썬이 정말 강력해요. 그건 진짜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스트링 전 디짓도 쓸 수 있고 막 이 콜론으로 유연하게 떼내고 이런 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2번 문제가 메뉴 리뉴얼. 아우 이거 발음이 되게 어렵네. 메뉴 리뉴얼 문제인데 뭐 사실 저 이 문제 맨 처음에 좀 설명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맨 처음에 좀 되게 애먹었었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 그리고 좀 한참 있다가 문제의 의미를 알아차렸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문제에서 해야 되는 거는 메뉴 조합 걷어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거 찾아내고 그거잖아요. 그럼 이제 메뉴 조합을 추출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메뉴가 CDE였을 때 이렇게 2의 3등 빼기 1, 이 7가지를 얻어내는 방법은 뭐 이진법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뭐 익숙하죠. 시뮬레이션이나 뭐 백트래킹 이런 거 많이 해보셨으면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싹 다 추출해요. 근데 그 전에 이 CD 이게 입력에서 이 메뉴가 CD로 들어올 수도 있고 DC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렬이 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정렬을 해둔 다음에 조합을 추출해야 막 어떤 데선 CD인데 어떤 데선 DC고 이런 경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코스 메뉴 조합을 추출한 후에
메뉴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과정을 보면 메뉴가 최대 20개인데 길이가 최대 10이니까 이런 그 파셜 조합들이 2만 개가 있단 말이죠. 20 곱하기 1023 해서. 그럼 거기서 메뉴의 빈도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하는데 빈도 계산이라 하면 이렇게 배열해서 AB가 몇 개인지, BC가 몇 개인지, CK가 몇 개인지 그런 상황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n제곱에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맨 처음에 원소인 AB를 보면서 싹 다 훑고 그럼 AB 3개 있네 하고 알 수 있죠. BC 보면서 2개, CK 보면서 2개 이렇게 각 원소에 대해서 모든 배열을 싹 다 훑는다고 치면 n제곱의 수행이 가능한데 이거를 n 로그 n에 수행하는 방법은 정렬을 이용하는 거죠. 이걸 싹 정렬을 해버리면 같은 것끼리 묶이기 때문에 AB가 3개고 BC가 2개고 CK가 2개고 혹시 이렇게 제 강의를 실전 알고리즘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얘기를 제가 정렬해서 말을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빈도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더 쉬운 거는 그냥 있는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해시나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쓰면 쉽고 이걸 직접 구현하는 건 좀 미친 짓이니까 C++ 맵, 파이썬의 딕셔너리, 자바의 해시 맵을 써서 빈도 계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을 했을 때 조합이 최대 2만 개니까 당연히 ON 제곱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러면 C++, 맵, 파이썬 딕셔너리, 자바 해시 맵 써서 구현하면 돼요. C++부터 먼저 보면 이쪽 파트가 코스 메뉴 조합 추출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이진법으로 추출하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거는 2로 나누고, 그러니까 2로 나눈 나머지 추출하고 2로 나누고 이거 반복해서 이진법 1010-1을 뒤에서부터 뽑는 건데 이렇게 비트 연산자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더 익숙해요. 물론 둘 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이게 더 익숙하고 이게 한 줄 더 짧고 딴 변수 안 써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 막 이런 비트 연산자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 주석으로 소개만 드렸고 아무튼 이진법으로 추출해서 메뉴를 정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맵 프리퀀시 매열에다 이 프리퀀시 맵에다가 값을 증가를 시켜주면 되고 저는 이거를 길이에 따라 병렬화를 시켜놨어요. 2, 3, 4, 5, 6, 7, 8 이렇게. 그 다음에 코스 계산은 그냥 맵 훑으면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찾으면 끝이겠죠. 그게 다예요. GPU. 자바는 해시맵 떠서 거의 흡사해서 설명을 생략할게요. 근데 이제 저는 자바가 굉장히 안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짜증났어요. 이 맵점 엔트리니 이 프리퀀시에서 배열로 바로 못하고 점 겟하고 막 엔트리 셋하고 막 되게 막 복잡하긴 했는데 아무튼 흐름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해시 맵을 쓰면 된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은 뭐 역시 파이썬이죠. 파이썬도 이렇게 비트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딕셔너리 써서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구현을 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 코드를 보니까 되게 잘 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파이썬이 워낙 강력한 라이브러리가 여럿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냐면 A를 저는 2의 n승 빼기 1개를 싹 다 만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미리 코스에서 길이가 2, 3, 7인 것만 쓰인다면 그것만 파이썬 리터툴스 콤비네이션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스텝 B 계산할 때 저는 여기 한번 보시면 딕셔너리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딕셔너리는 조금 불편한 게 이렇게 막 메뉴란 게 현재 이 프리퀀시 없는데 소환을 해버리면 이렇게 키가 없다는 에러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없을 때 나눠서 써야 되고 맥스도 막 이런 식으로 찾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파이썬제 collection.counter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 쓰면 훨씬 더 코드가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짜신 다음에 나중에 다른 분들 코드 보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뭔 소리인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걸로 끝이고 물 좀만 마실게요. 참고로 이 슬라이드가 130장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앞쪽이 쉽고 뒤가 어려우니까 지금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어요. 아무튼 3번 문제는 순위 검색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부터 조금 고비가 시작돼요. 조금 앞쪽 거는 그냥 라이브러리 적당히 갖다 쓰면서 크게 막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인포 배열이 n개고 쿼리 배열이 m개라고 할 때 가장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풀이는 그냥 이렇게 쿼리 들어올 때마다 인포 배열 싹 다 훑는 거잖아요. 그럼 ONM의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답은 잘 나올 텐데 nm이 최대 5 곱하기 10의 구승이어서 이걸로 효율성 절대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머리를 굴려봐야 되는데 단계별로 진행을 해봅시다. 만약 모든 쿼리가 바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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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였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해결을 하려면 결국 이제 그러면 치킨, 피자, CPP 이런 그 종류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점수만 가지고 놀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렬과 이분 탐색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점수 목록이 이렇게 7672613이라고 할 때 얘를 일단 정렬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점 이상인 사람을 구한다 하면 이 5점 이상이 처음 나오는 위치는 이분 탐색으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혹은 C++ 로어 바운드나 파이썬 바이섹트 레프트 같은 라이브러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6인 지점을 찾으면 7에서 이 지점까지 거리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5점 이상은 4명이구나. 그리고 7점 이상은 2명이네. 이렇게 쿼리를 로그n에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정렬이 n 로그 n이고 이분 탐색이 로그 n이니까 전처리 n 로그 n, 쿼리당 로그 n의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전처리를 O(n에) 하고 쿼리를 O(1)에 해결해버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면 일단 점수 목록을 보고 등장 횟수를 쓸 수 있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1은 한 번 나왔고 2는 한 번 나왔고 3은 한 번 나왔고 6 두 번, 7 두 번 나왔다. 이거는 이렇게 이 배열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프리퀀시 X 뿔뿔 해주면 이 배열은 바로 채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는 어떤 배열을 만들 거냐면 프리픽스 썸을 쓸 거예요. 프리픽스 썸이라는 개념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 라고 하면 아쉽지만 제가 이렇게 이 베이스가 되는 알고리즘 자체를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는 1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1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이 2니까 2 더하기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3, 5, 7 이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 값이 무슨 의미가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3은 이 3개의 합이에요. 여기 있는 5는 이 6개의 합이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5가 이 6개의 합이라는 거는 6점 이하인 사람이 5명이다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여기가 3인 거는 4점 이하가 3명이다.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쿼리를 처리를 할 때 5점 이상인 사람의 수를 계산하고 싶으면 4점 이하인 사람의 수가 3명인 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4점 이하인 사람이 3명이니까 7 빼기 3은 4. 그래서 5점 이상은 4명이네. 7점 이상의 사람 보려면 6점 이하가 6점 이하가 5명이니까 이쪽은 2명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프리픽스성 기법을 이용하면 전처리 ON 각 쿼리당 O1의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모든 쿼리가 바인드 하면 되게 쉽게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쿼리가 중구난방으로 날라온단 말이죠. 치킨, CPP, 프론트엔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좀 되게 막막한데 이때 필요한 아이디어가 가능한 쿼리 종류가 108개예요. 왜 108개냐면 이렇게 앞쪽 그 언어 정하는 게 R랑 CPP, 파이썬, 자바였나 이렇게 4개 있고 딴 것도 그런 식으로 3개, 3개, 3개가 있어서 쿼리 종류는 108개인데 이거에 대응된 배열을 미리 그러니까 배열 108개를 다 만들어두고 인포 배열 원소를 여러 곳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여러 곳에 저장을 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지금 그 속성이 4개니까 4턴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 4차원을 제가 그릴 수가 없으니 그냥 알아보기 쉬운 3차원이란다. 알아보기 쉬운 2차원으로만 나타냈어요. 이때 자바 백엔드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20이 들어오면 이 자바 백엔드에만 넣는 게 아니라 대응되는 곳에 다 넣어요. 이렇게 바가 붙은 곳. 그러니까 바 자바도 이 인포를 참고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면 네 군데 넣는 거죠. 그 다음에 CPP 백엔드 하면 이렇게 15를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파이썬 프론트엔드 하면 61 이렇게 네 군데 넣어주고 그리고 이 속성이 4개일 때는 한 인포가 16군데 들어가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포별을 여러 곳에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각 배열이 전부 독립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나면 각 쿼리에 대응되는 배열만 보고 계산을 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에 저장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분 탐색 혹은 프리픽스 썸을 쓰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 코드 보면서 느낀 건데 배열을 2차원으로 그러니까 배열 108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들면 되거든요. 이때 파이썬 딕셔너리나 자바 해시맵을 남용을 하면 안 좋아요. 파이썬 딕셔너리나 자바 해시맵이 뭐 워낙에 좀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를 남발을 하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대표적으로 좀 많이 먼 얘기지만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에서 차일드 노드를 저장할 때도 막 그냥 배열로 하면 될 걸 굳이 막 딕셔너리 쓰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 딕셔너리나 해시맵은 단순히 인덱스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배열과는 다르게 해시라는 추가적인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느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열 108개가 필요할 때 딕셔너리로 예를 들어서 쿼리를 키로 하고 배열이 밸류인 딕셔너리나 해시맵을 만들어 버린다고 치면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냥 배열을 쓰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같이 볼게요. 코드를 보면 이렇게 108개 이거를 108을 안 하고 이렇게 4, 3, 3, 3, 4차원 배열로 쓰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벡터에 벡터 인트 잡았고 사실 이게 이쪽 처리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제일 짜증났던 게 문자열 밟는 거였어요. 이 문자열 처리가 제일 좀 껄끄러웠고 아무튼 뭐 str이랑 find 가지고 어찌저찌 잘 구현을 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좋냐면 지금 이 v0, v1, v2, v3 값을 보면 예를 들어서 쿼리가 인포가 cpp 백엔드 시니어 피자다 이러면 v 값이 1, 1, 2, 2가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find를 써서 찾으니까 그래서 v0, 1, 1, 2, 2가 들어가서 그 4차원 그 112를 마치 저희가 삼진법으로 보는 것처럼 대응을 시키고 막 이진법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서 이 총 16개 인덱스에 대해서 이 스코어를 다 담아줘요. 그런 다음에 다 정렬을 해주고 이쪽에서도 문자열 처리 복잡한 처리한 다음에 이 인덱스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바 백엔드 주니어 바였으면 0110이 되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인덱스 찾아서 바로 로어 바운드 때리면 끝이에요. 자바의 경우에는 로어 바운드가 없어서 이분 탐색 직접 구현했고 뭐 문자열 처리 여전히 마찬가지로 번거롭고 뭐 그 외 크게 설명할 건 없습니다. 앞에 거랑 상황이 비슷해요. 파이썬은 진짜 이렇게 문자열 처리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파이썬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스플릿 해가지고 흐름 자체는 똑같아요. 이렇게 인덱스 27931 붙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0000이었으면 인덱스 0이고 0001이었으면 1이고 0002면 2고 0010이면 3이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 계산해줬고 뭐 쿼리도 비슷하게 처리하면 되죠. 파이썬에서는 bisect 언더바 left 쓰면 돼요. 그 다음 프리는 프리픽스 썸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L 인덱스의 스코어를 1 더해요. 이게 아까 저희가 말했던 빈도 계산하는 파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빈도 1 더해준 다음에 누적합을 바로 때려요. 이걸 사실 다른 그러니까 L1, L2로 둬가지고 L2에 새로 써도 되는데 뭐 이게 사실 지금 배열 거의 1000만 개 가까이 쓰다 보니까 좀 배열을 더 쓰기가 싫어서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바로 프리픽스 썸을 계산했고 이쪽은 그래서 쿼리에서 바로 이렇게 2분 탐색도 필요 없고 바로 O1에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자바도 흐름은 비슷하고 파이썬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뭐 길이 차이는 역시 문자열 처리에서의 차이가 좀 컸다. 그럼 이제 이렇게 코드를 다 봤는데 이쪽 할 얘기가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2분 탐색을 이용하면 O16n 더하기 m log n 프리픽스 썸은 16n 더하기 m이고 프리픽스 썸이 시간 복잡도가 더 좋잖아요. log n이 떼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전 처리 과정에서 연산이 108개 배열에서 10만 개 싹 붙는 그 연산량이 좀 많아서 수행 시간이 프리픽스 썸이 더 느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프리픽스 썸이 이렇게 자바 같은 경우에는 확 빨랐지만 C++는 조금 빨랐고 파이썬은 오히려 프리픽스 썸이 말도 안 되게 느렸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파이썬이 대입 연산이 좀 많이 구리더라고요. 어사인먼트 대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A는 min A, B 이런 대입 연산이 좀 안 좋아가지고 프리픽스 썸에서는 그 대입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 시간은 파이썬은 프리픽스 썸으로 했더니 좀 많이 느려졌다. 그리고 이거 보면 진짜 성능 차이 심각하죠. 이렇게 보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이는 미리 108개 배열 만든 다음에 인포 원소를 16개 나눠 담잖아요. 그리고 쿼리를 하나만 보고 처리하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가장 최종적인 풀이 형태인데 이거 한 단계 전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배열을 24개만 만들어요. 이 24개라는 거는 언어 종류 3개고 뭐 프론트 엔드, 백엔드 2개, 뭐 치킨 피자 2개 이런 식으로 그 3, 2, 2로 24개 배열을 만들고 인포 배열을 하나에 담는데 쿼리는 최대 24개 보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서도 이전에 비해 발전된 거는 뭔가 이렇게 나누어 담아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는 그 아이디어는 도달한 건데 사실 쿼리가 인포보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필요하긴 할 텐데 이렇게 구현을 하면 아무튼 on 더하기 24 m log n 프리픽스는 on 더하기 24m이어서 이 24라는 게 이 가뜩이나 큰 m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더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시간 제한이 좀 넉넉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도 통과는 가능해요. 이건 다 제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프리픽스 썸 풀이는 구현은 간단한데 최대값이 10만이어서 가능한 거였어요. 이거 최대값이 10만이 아니라 10의 9승처럼 더 컸다면 프리픽스 썸 풀이는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3번은 여기까지고 물 한 잔 좀 할게요. 네, 4번 문제인데 4번이 이렇게 정답률 보셨어도 알겠지만 오히려 3번보다 좀 더 맞췄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쓰이는 알고리즘 자체는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거긴 하죠. 플로이드 혹은 다이엑스라.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조금만 이 최단거리 관련 응용 문제를 진짜 조금만 풀어봤으면 진짜 바로 풀이를 할 수 있고 그렇지가 않더라도 이 플로이드랑 다이스트라를 알고만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한 5시간 동안 이렇게 머리 굴리면 이 풀이는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플로이드 다이스트라를 짤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뭐 인터넷에 있는 코드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이쪽은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A와 B가 K 지점까지 같이 가다가 찢어졌다고 하면 그 거리는 그러니까 그 값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디스트 A, K 더하기 디스트 B, K 더하기 디스트 S, K. 그래서 이 사실만 알아냈다면 그냥 각 K에 대해서 다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이거 다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플로이드는 O, V 3승이고 다엑스트라를 3번 쓰는 풀이도 가능한데 이러면 O, E 로그 2다. 그리고 구현은 플로이드가 훨씬 쉬워요. 그러면 이제 뭐 다엑스트라로 짜도 되겠지만 뭐 V가 작은 이상은 굳이 다엑스트라를 쓸 필요는 없겠죠? 물론 제가 다엑스트라 코드도 여기 넣어놨긴 하지만 그래서 다엑스트라를 쓴다 치면 이 문제에 한해서는 E가 이렇게 꽉 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V 빼기 1p까지 나올 수 있다고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해서는 힙을 쓰는 O, E 로그 E보다 안 쓰는 O, V제곱 더하기 E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인접 인접 매트릭스로 구현해가지고 싹 붙는 그 방식이 더 효율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힙을 이용하는 게 더 좋아서 그냥 뭐 굳이 힙 안 쓰는 거 설명 안 하고 힙을 이용한 구현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코드는 이렇게 생겨 있긴 한데 이건 플로이드죠.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 플로이드나 다익스트라를 알면 진짜 그냥 거의 뭐 자명하게 나오는 거고 모르면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돼서 그냥 이거는 이 문제는 그냥 플로이드나 다익스트라를 아냐 모르냐에 갈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는 뭐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자바도 뭐가 짜면 되고. 근데 이 파이썬에서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파이썬은 대입이 굉장히 느리고 특히 이 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n 3승번에 걸쳐서 대입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느린 건 알고 있어요. 느린 건 아는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느려요. 이게 풀은 제 기억에 한 몇십 미리세컨드 안에서 다 계산이 끝나는데 파이썬은 1.2초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근데 1.2초만 걸리면 다행인데 사실 저 이거 맨 처음에 시간 동안 썼어요. 파이썬을 할 때. 맨 처음에 저 오른쪽 거 같이 땄거든요. 지금 이 왼쪽과 오른쪽에 딱 유일한 차이는 이 부분밖에 없어요. DIJ를 갱신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갱신을 사실 이것보다 이게 좋은 건 맞아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대입이 일어나고 얘는 조건을 만족할 때만 대입이 일어나니까 대입을 줄이는 게 효율적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이게 뭐 O V3승이면 시간 복잡도가 충분히 널널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뭐 한 줄로 쓸 수 있어서 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쓰는 걸 많이 선호를 해요. 이 자바 아까 이 자바도 이렇게 썼고 CPP도 이렇게 썼죠.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선호를 하는데 파이썬에서 그렇게 썼더만 시간 초과가 나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 시간이 2배 정도 차이 나가지고 얘는 막 2.5초 막 이래 걸리고 그래서 시간 초과가 난 걸 보고 와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서 통과가 되긴 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출제 쪽에서 이렇게 플로이드가 의도한 풀이라면 시간 제한을 좀 더 특히 파이썬의 경우 널널하게 줬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특히 플로이드는 대입이 많아서 파이썬이 정말 끔찍하게 느리고 짜잘한 최적화가 그래도 가능은 하긴 하다. 뭐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이스트라코드인데 뭐 얘도 뭐 알면 그냥 그러니까 알면 너무 쉬워서 제가 설명할 게 없고 모르면 아예 설명이 안 돼서 또 설명할 게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엑스트라 도는 코드는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3번 호출해 가지고 다엑스트라를 돌렸다. 뭐 C++, 자바, 파이썬 다 넘어갈게요. 다행히 셋 다 그 힙은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프라이오리티 큐를 직접 다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4번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는 광고 삽입 문제인데 얘 조금 상당했어요. 이게 사실 조금 전형적인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제라고 해서 쉽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알았다면 보고 이거 투포인터네 하고 이거 알 수가 있거든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막 그러니까 엄청 꼬아내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뭐 투포인트나 프리픽스 썸을 써도 되는데 투포인터로 접근했다면 조금 구현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저도 사실 투포인터로 접근을 했는데 왜 그런 거였냐면 이거 보면 일단 등장 가능한 시가의 수가 36만 개라는 걸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면 바로 프리픽스 썸으로 갔을 텐데 이 사실을 제가 눈치를 못 채가지고 투포인터로 구현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잘 봐야 합니다. 등장 가능한 시각의 수는 000000에서 995959니까 36만 개고 시간을 초로 싹 다 바꾼 후에 정수 범위에서 문제를 푸는 게 나아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를 막 뭐 000135에서 막 001023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먼저 쉬운 프리픽스 썸풀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고 지금 일단 뭘 만들고 싶냐면 특정 초에 시청 중인 사람의 수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막 지금 2초에서 3초 구간은 2명이 보고 있죠.
이렇게 4초에서 5초 구간은 예명보고 있고 이거를 한 4초 구간이라고 할게요. 4초 구간, 5초 구간, 6초 구간 이거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보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일단 다 영어로 초기화해두고 이런 게 들어와요. 이런 시청 기록이 들어오면 그냥 다 1을 다 증가시켜줘요. 그 다음 거 들어오면 저 구간 1 다 증가시켜주고 여기도 1 증가시키고 1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얻고 싶었던 그 배열이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된 건 좋은데 이렇게 구현을 하면 시간 복잡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시간 복잡도 감이 오시나요? 이거 시간 복잡도 어떻게 되냐면 로그스 배열 크기가 n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로그가 n개 들어온다 치면 36만 n이에요. 왜냐면 배열이 최대 36만이고 막 0에서 999, 995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때려버리면 36만을 계속 더해줘 36만 개 원소 보면서 계속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 초과가 발생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시간 초과가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데이터가 약한지 C++ 자바는 이렇게 써도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데이터를 좀 강한 데이터를 넣거나 시간 초과를 줄이던가 해서 이걸 막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뭐 프로그래머스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물론 당연히 파이썬은 택도 없어요. C++ 자바는 되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응되는 칸에 다 1을 더하는 방법은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는 이 2, 3, 4, 5에 다 1을 더했는데 그러는 대신 이렇게만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1만 쓰면 돼요. 뭐 일단 당장은 감이 안 오겠지만 일단 이렇게 써봅시다. 그 다음 거는 그러니까 시작값은 해만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4개를 다 썼어요.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값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값의 의미는 이게 지금 적힌 게 변화량이거든요. 변화량이라는 거는 이 값의 의미가 4초일 때 시청 중인 사람의 수가 3초일 때보다 2명이 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2가.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면 아까 그 Q3에서 나왔던 프리픽스 썸이랑 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맨 처음에 0 쓰고 둘이 더해서 1 쓰고 그럼 이게 왜 이게 둘이 더해도 되냐면 이 위쪽에 있는 1이라는 의미가 1초일 때 시청 중인 사람의 수가 0초일 때보다 한 명이 늘었다는 의미여서 0초일 때 시청자 수에서 1을 더한 여기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픽스 썸을 채워나가고 다 채우면 아까 5, 36만 n으로 계산했던 배열과 똑같은 배열을 훨씬 더 쉽게 얻었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각 로그마다 최대 36만 개 칸을 다 1 증가시키는 방법보다 그 방법 쓰지 말고 두 칸 값에만 뿔1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프리픽스 썸을 적용하면 5n에 이 특정 초의 시청 중인 사람의 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누적 재생 시간이 가장 많은 곳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누적 이렇게 그 구간 그 공익 광고 맞나? 그게 구간이 길이가 5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든 구간을 이렇게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럼 볼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죠. 맨 처음에 0에서 5까지 봐서 이 5개 더하면 9네, 그 다음에는 10이네, 뭐 그 다음에 13이네 이렇게 쭉쭉쭉 가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시간 복잡도는 또 36만의 제곱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구간의 합에서 최대 36만 개의 원소를 더해야 되고 그 구간 자체가 최대 36만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짜면 시간 초과가 나고 그럼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냐 이렇게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은데 그 다음 전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전개는 이렇게 이전 구간에서 3이 더해지고 0이 빠졌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1, 2, 2, 4, 3을 다 더하는 대신에 전에 값이었던 9에서 3 더하고 0 빼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5, 1에 바로바로 다음 거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13. 그래서 이렇게 누적 재생 시간도 구간을 잘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이전 구간의 값을 잘 이용하면 5, 36만의 제곱이 아닌 5, 36만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A와 B를 다 합치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지금 보면 이 문자열 이렇게 막
시간을 초로 바꾸고 초를 시간으로 바꾸고 이 과정이 이렇게 S2I랑 I2S 이게 길어서 그렇지 이 풀이 자체는 되게 짤막하죠. 전부 뭐 이 A랑 B 각 과정이 뭐 5줄 아니 6줄 뭐 한 10줄이래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리픽스 썸 쓰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뭐 다바의 경우에도 이 문자열 처리가 더러워서 그렇지 풀이 간단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리고 문자열 처리는 파이썬이다. 스플릿 때려서 하면 된다. 자 근데 이 문제는 프리픽스 썸으로 푸는 게 좋아요. 그건 맞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투포인터를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투포인터도 소개를 해볼게요. 보면 프리픽스 썸에서는 36만 칸의 배열이 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배열을 선언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직선은 그냥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념적으로 이렇게 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좀 아쉬운 게 투포인터를 모르면 좀 되게 이해가 안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서 투포인터 자체를 밑바닥부터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 방향만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2에서 6초 구간이 들어오면 전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까 로그스에서는 그 배열의 시청 시간을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 1, 1, 1, 1을 다 더했죠. 그러니까 뭐 처리는 뭐 1-1로 해서 나중에 후처리를 했지만 아무튼 이 구간에 1을 다 더하는 식으로 아까는 짰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벤트만 넣어요. 이 1과 -1이라는 거는 아까 그 프리픽스 썸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6초에서 변화가 1 생기고 6초에서 -1이 생긴다. 이벤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들어오면 이렇게 2,1, 13-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6,1, 10,1 그러면 이 이벤트라는 거가 변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이게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 치고 이렇게 이벤트를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이벤트를 정렬을 해요. 정렬해서 이, 이 X 좌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간이 빠른 순으로 정렬을 싹 해버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수직선을 제가 관념적으로 그려놨다만 사실 이 수직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이벤트만 보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간이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뭐 처음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이 계산을 할 때 아까는 이 이쪽 0초에 몇 명 보고 있는지 몇 명을 다 배열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기 00222가 적혀서 8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저희가 이 이벤트만 들고 있어요. 36만 칸의 배열이 따로 없고 그럴 때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벤트를 기준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 구간은 이벤트를 기준으로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앞쪽 구간에서는 이 이벤트에 따라 분할되는 구간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앞쪽 구간에서는 시청자가 0명이었고 쪽에서는 2명이었으니까 이 길이 2 곱하기 0 더하기 4 곱하기 8로 이 구간의 재생시간이 8이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이 양 끝에서 현재 그 시간에 대응되는 누적 시청자 수가 몇 명인지를 변수로 따로 들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여기는 0,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프리픽스 썸과는 다르게 1초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벤트에 걸릴 때까지 넘어가요. 지금은 이렇게 구간이 있었던 게 오른쪽 가다가 왼쪽이 이벤트에 걸려서 여기서 멈춘 거고 그러면 왜 이벤트에 안 걸리는 지점 예를 들어서 1초에서 7초와 같은 지점을 안 봐도 되냐면 이벤트에 걸리지 않은 지점은 왼쪽으로 살짝 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재생시간이 증가하거나 최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동했을 때 더 재생시간이 증가하면 당연히 답이 안 될 거고 재생시간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럼 왼쪽 이렇게 그런 구간이 많으면 가장 먼저 나온 지점을 정하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에 걸리는 지점만 보면 되고 이벤트에 걸릴 때까지 이동을 시켜보면 지금 이쪽은 새로 추가된 영역, 이쪽은 빠진 영역이에요. 마치 그 프리픽스 썸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구간 2가 추가가 됐는데 누적 수상자 수 2명이니까 4가 더해지고, 여기는 구간 길이는 2인데 누적 수상자 다수 0명이니까 2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돼요. 그 다음 거 가보면 뭐 이렇게 또 넘어가, 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이 이벤트에 걸렸죠. 걸릴 때까지 간 다음에 구간 2 더하고 빼고, 그 다음 거는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투포인트 어플이고, 실제 구현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 양끝을 st랑 en이라고 할 때 st랑 en 중에 어느 게 먼저 다음 이벤트에 도달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투포인트를 이용하면 번터리에서 정렬이 필요해서 on log n, 그리고 그 다음 계산은 쭉 한번 훑어본 끝이어서 on이 되고, 이 둘을 더하면 총 on log n이 돼요. 근데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시간 복잡도에서 36만이 빠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렇게 아까 프리픽스 썸프리는 재생 시간, 가능한 그 시간의 크기가 크면 커질수록 점점 연산량이 늘어나는데, 투포인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포인터 풀이를 보면 각들이 코드는 좀 더 복잡해요. 뭐 이쪽은 아까랑 중복돼서 뺐고, 뭐 이벤트 자체는 그냥 다 넣은 다음에 정렬을 해주면 끝이고, 이 누적 시간 계산하는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키는 이 부분이 조금 껄끄럽거든요. 껄끄러운데 뭐 차분하게 구현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까 끝나고 다시 풀이 보면서 이 코드를 보면 각 단계에 대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자바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풀이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가능한 시간이 개수가 36만 개로 적어서 프리픽스 썸이 더 좋았고 구현도 이게 더 쉬웠어요. 근데 만약 시간의 개수가 많았다면 프리픽스 썸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 자체는 프리픽스 썸으로 푸는 게 더 좋지만 투포인터도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먼 훗날 프리픽스 썸이랑 투포인터 둘 다로 짜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6번 문제는 분류가 화려하죠. 막 BFS 시뮬레이션 브루트 포스 DP 거의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이게 그 좀 삼성 A형 쳐보신 분 많으실, 뭐 쳐보거나 들어보신 분 많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의 좀 문제였어요. 모든 경우 다 따져서 다 돌려보면 되는, 시뮬레이션 하면 되는. 그래서 이게 그 중간에 그 3번과 5번이 막 가로 막아서 그거 보느라 이까지 도달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앞에 있었으면 오히려 이거를 많이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0%대 나올 만한 난이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 그냥 카드를 제거할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종류가 6가지니까 순서는 6팩토리얼이 되는 건 뭐 굉장히 당연하죠. 근데 이제 카드가 종류별로 2장씩 있으니까 뭘 먼저 제거할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이거는 무시를 하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매번 결국 필요한 거는 매번 현재 위치에서 카드까지 도달하기 위한 그 최단 거리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 코드 좀 치시는 분들은 2차원 배열에서 가중치가 1인 상황에 최단 거리 나면 이렇게 바로 딱 눈이 돌아가는데, 이거랑 대놓고 BFS죠. 그래서 그냥 BFS를 지금 이 예시에서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커서에서 카드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거리 일단 0이고 인접한, 여기선 그냥 상하좌로 인접한 것 이외에도 컨트롤 화살표로 갈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1111 얘네가 추가가 돼요. 이렇게 BFS 돌고, 그 다음에는 뭐 BFS 가정상 21에서 2 하나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이렇게 이쪽 1에 대해서는 딴 건 상관없는데 여기 2 추가되고, 여기 2 나오고, 이 1에서 2가 돼요. 이렇게 돼서 아 최단거리 2구나 하고 커서에서 카드로 이르는 최단거리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순서 잡고 최단거리 다 구하면 땡인데, 저희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었죠. 그 카드가 2개가 종류별로 2개인 걸 빼놓고 설명했었는데, 이 2개를 편의상 L과 R로 부를게요.
그럼 이제 카드가 2번, 3번, 1번 순으로 지우겠다고 내가 정했어요. 그러면 그 방문 순서가 2L, 2R, 3L, 3R, 1L, 1R이어도 되고 2R, 2L, 3L, 3R, 1L, 1R이어도 되고 이렇게 2의 3승까지의 가능한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장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 2의 6승까지 순서 다 있으니까 그냥 다 돌려요. 그러니까 그 순서마저 독립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600 곱하기 2의 6승 곱하기 12 곱하기 16으로 해결하는 건데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는 가능한 순서의 수, 얘는 각 순서에서 BFS를 돌려야 하는 횟수, 얘는 BFS가 4 곱하기 4 배열에서 이루어나니까 BFS가 이 16에 비례하는 연산이 필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계산을 해보면 10의 7승이에요. 10의 7승이면 굉장히 넉넉하죠. 저는 대회가 아니라 그 코딩 테스트 때 이렇게 생각을 끝내고 C++로 따서 통과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언어별로 다 따로 짜야 되니까 열심히 짜는데 자반인 거 당연히 통과가 되는데 파이썬에서 이게 시간 초과가 나요. 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 파이썬 진짜 느리구나. 파이썬이 이 풀이가 이게 2의 육순을 다 보는 풀이가 시간 초과가 나면서 굉장히 짜증이 났죠. 그러다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풀이를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 방법은 바로 DP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가쁜 DP가 나오는데 직전에 그러니까 직전에 L에서 R로 갔는지 혹은 R에서 L로 갔는지를 가지고 DP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I-1에서 그 직전에 L에서 R로 갔을 때 혹은 R에서 L로 갔을 때 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2의 6승이 아니라 곱하는 팩터가 12로 줄어들어요. DP 테이블 개수가 12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2의 6승을 다 보는 대신 DP로 좀 메모이제이션을 잘 쓰면 이 정도 시간 복잡도가 되고 이렇게 해야 파이썬을 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시간 제한이 조금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너무 이렇게 파이썬 유저에게 손해가 되는 거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저는 이 디스트 배열 BFS 수행하는 쪽 따로 두고 저 놀래요. 순간 제가 이 달고 만들었는데 헷갈렸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다음 슬라이드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디스트는 BFS 도는 파트예요. 그래서 뭐 BFS가 조금 응용이 있긴 하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화살표 명령으로 인해서. 근데 뭐 그래도 그거 감안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짤 수 있을 것 같고 이 솔루션 일단 이 오큐어에서 그 이렇게 1, 3, 5 이런 카드가 들어오면 이 오큐어에 다 넣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쪽 DP식 길죠. 근데 이게 뭐 더 짧게 써도 되는데 그냥 뭐 귀찮아서 이렇게 냅뒀어요. 아무튼 이 정의 아까 그대로고 역시 C++은 next permutation 쓰면 되겠죠? next permutation으로 P점 begin, P점 end 돌리면서 종류 순서 잡고 이렇게 디스트 계속 계산하면서 DP 탭을 채워나가서 답 리턴해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자바인데 자바는 정말 안타까운 게 퍼뮤테이션이 너무 빡세죠. 퍼뮤테이션을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아무튼 이 뭐 디스트 배열은 그냥 BFS 가지고 하면 되고 이게 막 또 저는 백 퍼뮤테이션을 그러니까 그 자바에서 퍼뮤테이션 할 때 크게 방법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C++ 넥스트 퍼뮤테이션을 직접 구현해서 쓰는 거랑 다른 하나는 그냥 백트래킹으로 하는 건데 저는 백트래킹으로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전역으로 두거나 함수 인터로 다 넘겨야 되는데 그냥 따라서 전역으로 다 뒀고 이렇게 이 solve 함수가 퍼뮤테이션 도는 함수예요. 이 퍼뮤테이션 도는 백트래킹으로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익힐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idx가 n이 되어서 p 배열이 꽉 탔을 때 아까 그냥 본 것처럼 dp 돌면 끝이에요. 뭐 그렇고 그리고 자바는 페어마저도 직접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여기 이 말을 빼먹었었네요. 이렇게 클래스 페어 만들어줘야 되고 파이썬도 뭐 그냥 뭐 그럭저럭 무난하죠. 이거 세미콜론은 없어도 되는데 제가 막 C++ 옮기고 이러다가 하나 붙었네.
아무튼 이 디스트 쪽 그냥 돌면 되고. 그래서 이거 지금이야 사실 뭐 BFS Q에 많아봐야 16개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그 좀 이렇게 초보 분들이 이렇게 Q를 안 쓰고 그냥 리스트에다가 팝 0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BFS가 그 한수가 n이랄 때 ON이 아니라 ON 대곱에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BFS는 꼭 Q를 써야 된다. 그래서 컬렉션.점 덱을 쓰면 된다. 뭐 그런 얘기고 크게 설명할 건 없어 보이네요. 저희 DP 식이 좀 난해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 그래서 카드 짝맞추기가 끝났고 드디어 마지막 문제에 도달했어요. 참고로 이 자료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훨씬 고된 작업이었던 게 일단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를 다 구현을 한 것부터가 좀 해봐였고 그 와중엔 특히 자바는 진짜 너무 안 해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7은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문제였죠. 이 문제는 트리 DP 모르면 절대 못 풀어요. 뭐 정말 이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트리 DP를 몰랐지만 이거 트리 DP 아닌가 라고 접근해서 풀 수 있었겠지만 그건 좀 에바고 근데 트리 DP 알았으면 이거 구현 되게 쉬워요. 그 식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래서 트리 DP를 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그것도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트리 DP 얘기는 제끼고 바로 그냥 식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식을 세워요. 결국 상황을 생각해보면 내가 참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계산은 이렇게 돼요. 이 편의상 이 C형 CLC가 child라고 하면 DI0에서의 상황은 내가 참석을 했어요. 내가 참석을 했으면 이 C형 C1, C2는 참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참석하든 안 하든 간에 가장 이득인 것만 뽑아가면 돼요. 그래서 그냥 민을 다 때려버리면 되고 단 내가 참석하니까 그 샐러리 SI는 더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DI1은 어떻게 되냐? DI1은 내가 불참할 예정이니까 C형 C 중에 누군가는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가 참석하는 게 이득인 애였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참석을 했을 때 손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참석한 게 이득인 사람이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셋 다 불참한 게 이득이었어요.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였으면 결국 누군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참석을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가장 손해가 작은 사람 즉 DI 1에서 DI 0으로 바뀌었을 때 손해가 가장 적은 사람이 참석을 하면 돼요. 그 손해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C0, 0에서 그러니까 이 뺀 값들의 최소를 보면 되고 잠시만요. 여기 슬라이드가 잘못됐네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게 식이 잘못돼가지고 이 전 슬라이드 무시해주세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마찬가지 논리인데 그래서 바꿨을 때 손해가 제일 작은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근데 0과 맥스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내가 애초에 워크숍에 참석하는 게 이득이었으면 이 값이 음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손해가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스 0, 그러니까 0,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0과 맥스를 취해준 다음에 DI0에서 SK 뺀 값을 더해주면 그게 DI1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DP식만 채웠으면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뭐 계산해주면 되고 이게 사실 그 문서 단서 중에 그 최대값이 0x 그러니까 int max를 안 넘는다는 조건이 있긴 했는데 지금 보면 막 더하고 빼고 하다가 int 범위 삐끗하다 충분히 넘어 버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롱롱해서 다 계산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건 트리DP 굉장히 전형적인 구조죠. 이렇게 DFS로 해결을 하면 되고 뭐 D 전역에 잡고 하면 되고 뭐 얘기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풀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총평을 해볼게요. 솔직히 좀 꽤 어려웠어요. 이건 인정합니다. 저도 꽤 어려웠는데
어떤 점이 또 좀 어렵게 만드냐면 막 3DP 프리픽스 썸 이런 막 생소한 유형들이 일부 나온 게 좀 되게 짜증났겠죠. 근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막 꼬아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뭐 구현을 할 수는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뭐 출제진이 난이도 순으로 배치를 하긴 했다만 또 이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번이 뭐 5번, 3번 이런 애들보다는 6번이 더 쉽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무턱대고 앞에서부터 풀기보다는 이쪽 문제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C++, 파이썬, 자바 다 짜면서 느낀 건데 문자를 처리는 파이썬이 정말 강력한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게 보정을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 보정을 감안해도 파이썬이 너무 느려요. 그리고 자바는 내장 라이브러리가 부족해서 정말 좀 구현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고 역시 적절한 언어를 고르는 것도 실력이다. 그 하스스톤에서 오른쪽에서 불기둥 뽑는 것도 실력이고 이제 적절한 언어를 뽑는 것도 실력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는 이 정도 코딩 테스트 합격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테크트리를 좀 만들어 왔어요.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개월 수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3, 40시간 그러니까 직장인 일하듯이 그 정도 시간을 코딩 테스트에 쏟을 수 있는 상황을 상정을 한 거고 만약 그만큼의 시간을 못 내면 좀 더 늘어나겠죠 기간이. 그리고 당연히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어렸을 때 수학 올림피아드 하고 이랬으면 혹은 뭐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면 훨씬 알고리즘이 수월하고 그렇긴 한데 제가 여기서 잡은 기간은 정말 평범하게 뭐 관련 학과 진학해가지고 알고리즘 뭐 적당히 찍먹해보고 뭐 적당히 뭐 알고리즘 공부를 각 잡고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뭐 과제 해보면서 코딩은 적당히 익숙한 그 정도를 가정을 했어요. 뭐 꼭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라고 해도 뭐 그에 준하는 코딩 경력이 있으면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그 점은 인지를 해주시고 이 초록색 구간은 그래도 코딩 테스트를 치고자 하면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야 좀 합격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도 안 하고 코딩 테스트를 치는 건 좀 너무 요행을 바라는 것 같아요. 이, 이 범주의 것만 익혔다고 해도 승산이 아예 없진 않은 게, 뭐 당장 이번 카카오도 1번, 2번, 6번이 이 범주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은 불가능했지만 정확성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3.5 문제 풀면 통과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초록색 이 정도까지라도 해놓으면 코딩 테스트에서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 정도다. 그리고 저는 이걸 한 2에서 4개월 정도를 생각해요. 그 다음 거는, 두 번째 거는 갑자기 막 확 확장이 됐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해뒀다 치면,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코딩 테스트 때문에 애를 먹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이르는데 저는 한 6에서 8개월 정도 보고, 참고로 이건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2단계 2에서 4개월, 2단계 6에서 8개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2에서 4개월, 여기까지 6에서 8개월 그 얘기고, 그러니까 노베에서 여기까지 한 6에서 8개월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당장 뭐 이번 테스트에서 3번, 5번, 6번, 7번 정답률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정답률이 그냥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렇게만도 안 해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해줬 이 노란 부분까지 해줬다 치면 다른 이런 참가자들에 비해 훨씬 엄청난 비교급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두면 진짜 큰 이변이 없다면 코딩 테스트는 다 합격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급하게 코딩 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놓으면 앞으로 평생 코딩 테스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을 거다. 뭐 그런 얘기고. 근데 이 주황 이쪽은 이제 세 번째는 좀 그런 거예요. 설마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진짜 나와봐야 필러 문제 한 개 정도일 거라 이것까지 하는 건 좀 가성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큰 뜻이 있어서 나는 무조건 올솔 가겠다. 내지는 난 이제 좀 이렇게 고포도 하고 대회도 슬슬 나가보겠다 하면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취준생 분들은 시간이 부족한 취준생 분들은 이 주황까지 하는 건 좀 이렇게 별로인 것 같고 여기까지 할 바에야 그냥 노란색까지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적당히 뭐 포트폴리오나 다른 전공 지식 쌓으러 가는 게 나아 보이고, 좀 이렇게 시간 많은 학부 저학년 분들은 본인이 재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해두면 나중에 진짜 유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재미가 있다면 뭐 이 정도까지 보셔도 되고, 혹은 뭐 더 넘어까지 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 넘어가 뭐가 있냐면, 이제 이쪽은 고였죠, 그냥. 뭐 이쪽은 뭐 답이 없고, 막 사실 뭐 코트에 막 9%씩 나오고 HLD 나오고, 그거는 굉장히 끔찍한 미래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은 코트에 나오면 그냥 풀지 마라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대회는 또 다르죠. 대회는 뭐 혹독한 무한 경쟁 체제이고, 사람들은 갈수록 잘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익혀야 할 게 끝이 없어요. 아무튼 이쪽 영역은 나는 PS의 인생을 갈아 넣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씩 이렇게 찍먹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끝이 났고, 뭐 카카오가 특히 어려운 편이니까 좀 너무 이렇게 잘 못 치셨다고 해서 너무 좀 이렇게 슬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어려운 게 맞았고, 또 하면 금세? 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또 금방 잘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코딩 테스트를 잘 못 치셔서 좀 원하는 결과를 못 받으신 분이라면 이 기회를 마음을 다잡는 기회로 두고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제 코드는 저기 GitHub 링크에 다 올려놨어요. 뭐 해설이랑 문제는 저런 데서 풀 수 있고, 지금 이 슬라이드도 PPT로 변환해가지고 올릴 예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제 길고 길었던 비공식 해설은 끝이 났습니다.